유여해 법 좋은 법 이상한 법 나쁜 법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게스트로 황성욱 박사 황성욱 변호사 같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헷갈립니다. 네, 유여해 박사 황성욱 변호사. 네. 갑자기 여기서 학벌이 제일 딸리네. 이렇게 살짝 놀리기. 네. 자 14회 주제는 뭐죠? 네, 이번에는 그 내용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이제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서울시장이 네. MBC를 고소했죠? 예,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아니 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실제 아직은 안 고소했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네. 아, 고소한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소했잖아요. 제가 지금 사실관이 명확하지 않은데 네. 아니 뭐 시민 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또 얘기. 지금 그 했죠. 주모모 씨에 대한 네. 어떤 시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거는 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고소장이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MBC 고발 회견이네요. 회견 정확하게 고발 회견 고발할 네, 거라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모르는데 네. 고발 회견 고발할 거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서울시 부시장이 부시장.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정무부시장이죠. 네, 오늘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오늘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고요. 우리 법에 부시장이 그런 걸 하도록 되어 있나? 정무라는 말 자체는 네. 업무가 특정되지 않지만 서울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정무가 붙는데 그 서울시장 개인의 어떤 뭐 비리라고 할까요? 그 의혹 제기죠.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무부시장이 나온다? 그거는 서울시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지금 자기가 처음부터 정무부시장을 얘기하지 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구다, 후배다, 아니면 잡사다. 뭐 집사다. 아이 그렇게 단어 쓰면 안 된다니까. 네. 지금 내가 왜 잡사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러면은 당사자가 아닌데 그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이 경우는 친구가 그러면 내 친구가 모욕당했으니까 그래서 고소 고발을 모욕은 당사자가 해야 되고요. 당사자가 해야 네. 되고. 명예훼손은 고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3자가 해도 됩니다. 이게 참 네. 서울시까지 나서서 해야 될 문제인가 싶어요. 그렇죠. 네. 서울시라는 곳은 사실 서울 시민의 대다수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데 MBC를 고발하는 게 서울 시민의 대다수의 잠깐만, 우리 뜻인가요? 셋 다 서울시민 맞죠? 네, 맞아요. 이거 얘기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이거는 뭔가 좀 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박사님도 MBC 고발하라고 손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면탈 의혹 사건은 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박원순 시장의 가정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부시장이 나와서 뭐 고발을 하겠다. 뭔가 좀 앞뒤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모 씨죠. 2달간 시청 앞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가처분을 어기면 박 시장에게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대요. 1일당 500만 원. 세네요. 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이거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뭐 그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 명단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그건 징벌적 이게 가처분에 네. 대한 이 간접 강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직접 끌어다가 내릴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네. 현행 법상 이제 간접 강제를 통해서 얼마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없는데 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통 저도 이제 형사법을 하는데 우리나라 벌금 체계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안 높아요 생각보다. 그때 기억나세요? 황제 노역 그분도 갑자기 하루에 노역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게 약간 500만 원씩 쳐줬죠 그때. 법이 더 된 것 같은데요. 더된 그때는. 것 예. 더 됐어요. 됐어요? 황제 노역은 더 됐어요. 거의 뭐몇 천만 원 몇 천만 아니에요?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황제 개념이 좀 떨어지는구나. 아니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몇 천만 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검토할 분들은 네. 제가 의뢰인으로 못 근데 모셔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황제였어요, 황제. 예. 황제, 그쵸.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가처분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요, 또, 저는 진짜 이거 오늘 약간 그냥 농담하듯이 하는 네. 얘기예요. 또 궁금한 거는 서울시장이 떳떳하면 다시 재검 받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거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이거 무슨 가처분이요? 뭐- 무슨 금지 가처분이에요. 네. 예. 무슨 가처분이죠? 뭐
개재 금지 가처분인가 뭐 시위 금지 가처분인가 뭐.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 허위사실 네, 금지 허위사실 가처분.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은 이 주모 씨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뭐 최모 씨, 박모 씨, 김모 씨가 가서 시위를 하면 예. 이거 가처분 신청을 일일이 한 명한테 다 내야 다 해야 되는 거 되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성가신 거 아니에요. 아주 네, 성가시죠. 하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요 오늘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어떤 것이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다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나왔었는데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아니 저 갑자기 또 생각이 네. 드는 건데 뭐 250명이요? 그럼 이거 다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그거는 강강. 네. 예? 그 250명은 예. 강변 얘기. 아 그래요? 오늘 그건 좀 다른 네, 사람 다른 다른 사람 아. 얘기네. 헷갈렸어요. 아니 근데 그건 K 변호사 얘기. K 변호사가 제가 신문 기사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를 다 가처분 신청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박주신 씨가 와서 깨끗하게 신체 검사 받고 그리고 여태까지 의혹을 제기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일망타진하듯이 고소해버리면 제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사 박주신 씨가 합법적으로 의혹 제기에 모든 것이 뭐 의혹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건지 하지만 그래도 너무 치졸하고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공인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내면 되죠, 사실. 한 방에. 뭘로? 그러니까 박주신 씨 와서 공개 신체 검사. 공개 신체 검사도 필요 없어요. 네. 치아 엑스레이만 찍어도 됩니다. 예. 에이, 기억 안 나나 보나요. 그 채태모 총장이라는 분이 계셨죠. 네. 또 이름을 또 얘기 안 아니, 나왔다. 본인에서 말해도 됩니다. 해당 아동의 아버님. 예, 기억나시죠? 네. 그때 모든 종편에서 아들이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무슨 뭐 홍길동이에요? 호부 호영도 못하고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것도 막 서로 그러게?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진짜 확인만 해서 보여주면 끝나는 결국 문제였잖아요. 안 했죠. 그렇잖아요. 결국 안 했죠. 안 했죠. 네. 절대 안 했죠.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뭐 우리가 뒷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기억 안 나세요? 퇴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내 가족과 내 가정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뭐 마지막에 가서 맞다라고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때 언론이 전파 낭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패널은요 절대 아들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네. 나요. 잘생긴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네. 제가 잘생긴 이거 이름만 저희가 기억이 일일이 나요. 말이죠. 그때 종편 일일이 다 틀어가지고 되감기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기억이 진짜 안 나요. 하여튼 아무튼 그런 분도 계셨군요. 많이 그래서 저하고 싸우기도 네. 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막.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니요. 얘기하지 자기는 말아요. 알고 있대요. 절대 네.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끝까지 나중에. 우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우겨 이러고 가. 음. 이러고. 네. 그래도 그분은 좀 뭔가. 양심? 네. 더 얄밉죠. 차라리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 되는데. 아니 사실 저도 그때 그 종편 모 프로그램 사회 볼 네. 때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처음에는 아닐 것 같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 저는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확신했는데. 저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최 총장 주변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구나.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잘못된 정보를 네. 그러셨구나. 저는 확실한 정보를 들었는데. 맞다. 네, 맞다. 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죠. 이럴 필요 없다. 검사해라. 네. 안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시장이지만 우리 아들은 시장도 아니고 네. 공인도 아니니까 나서게 하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 재판 받는 분들이 그러면은 법원에서 예. 그냥 소수의 인원을 파견할 테니 예. 그러니까 비공개 상태로 본인만 확실히 인증해가지고 몇 사람이 그냥 뭐 검사 간단히 해가지고 오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대중 앞에 노출 안 시키고
검사를 제가 진행해보자. 듣기로는 지금 변호인들이 어디까지 지금 말씀을 했냐면 출장비도 우리가 되겠다. 네. 모든 비용도 우리가 되겠다. 프라이버시도 다 보호하겠다. 한 번만 찍게 해다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공인이면 아들은 공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공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 거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준해서 이런 단어 네. 쓰잖아요. 저는 공인에 준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렇죠. 대통령의 자녀 이거는 공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도 네. 어떤 직함도 없었고 직책도 없었지만 사실상 모든 국민들의 앞에서 공인으로 취급받았죠. 아 그래서 그리고- 언론이 예. 거산, 그러니까 이게 큰 거자지만 사실 거제도의 산이라는 뜻이 납니다. 거산은 김영삼 대통령의 호고 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산 김현철.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공인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얼마 전에 뭐 박근령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네. 네. 박근혜 대통령 동생. 예, 그분이 동생이잖아요. 네. 근데 가서 일본에 가서 발언을 하니까 우리나라 모든 종편이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일반인이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정도 파급력 없죠? 아예 신문에도 안 납니다. 안 나죠? 네.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들 우리나라 뭐 SNS에 이렇게 써도 파급력이 없는데 네.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와 하면서 뭐 이상한 여자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뭐 맞는 얘기했다 여기서는 또 뭐 웃기는 소리다 네. 뭐 나중에 남편까지 나와서 얘기했죠. 그럼 공인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그래도 공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직계 가족 그러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좀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공인에 대해서 사실 뭐 연예인들도 공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여기 포함되겠죠.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뽑습니까? 선거로 뽑잖아요. 네. 이 사람의 사상과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동생, 부모, 자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식 지금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준공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권리에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준공인이라고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예. 박주신 씨가 지금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미국인지 영국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아들이 어디서 유학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모른다. 소재 파악을 해보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어디 사는지를 아버지가 모른다는 게 통상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예. 무슨 부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가요? 그러면? 부자가 아니고 부녀인가? 가출한 것도 아닌데. 딸은 따로 있잖아요. 뭐 스위스 유학했다는 딸은 따로 하도 있고. 기가 막혀서 농담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사는 데를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정말 이렇게 법적 논쟁 이거 다 빼고 그냥 와서 한번 간단하게 찍으면 될 걸. 왜 자꾸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또 아까 우리가 공인인가 아닌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자식 때문에 훅 간 사람 많아요. 이회찬 전 대표. 이회창 그렇죠. 전 한나라당 대표 두 번이나 대통령 나왔는데 미안하다. 고승덕. 네, 서울시 교육감 후보. 그리고요. 네. 기억 안 나세요? 미개한 국민. 정몽준. 정몽 주니어라고 어. 그 인터넷에서는 부르는. 봐봐요. 네, 정몽준 전 우리가 왜 준 공인이라고 봐야 되냐면은 자 그냥 일개 고등학생이 일개 대학생이 SNS 하나 썼으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왜 그 사람의 아들이 쓰니까 그게 그 난리가 났을까요? 그때는 서울시장 후보였으니까. 후보인데도 문제가 되죠. 네. 그럼 서울시장이 됐으면. 자, 그럼 이 얘기 해보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이 참여연대를 이끌 때 예.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키에 그 체중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 육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그 본인이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준하는 검증을
혹시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받을 경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도 대선 후보에 나가면 그런 욕을 듣겠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장에 불과하니까. 근데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세금 걷잖아요. 네. 근데 왜 정무부시장이 나가서 그렇게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서 일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저는 박원순 시장이 되게 서민 행보, 네. 이제는 서민 코스프레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그 행보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었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간을 짓고 또 지금은 평소에 하던 행동과 굉장히 다른 모습 아니에요? 이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행보를 바꾼 걸까요? 또 서울시가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감사의 지적 나온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투명하지 못하고 또 갑자기 왜 생각 안 나지? 정명훈 지휘자에 관해서도 네. 뭔가 지금 뭔가 뜨뜻미지근해요. 아니 저는 뭐 서울시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시장이 챙기기는 뭐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 문제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육두 문자는 뭐 기본이고요. 뭐 아주 성적인 비하도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들 하나하나 다 골라가지고 명예훼손, 모욕에다 고소합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박원순 시장은 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뭐 김일성 뭐 만세를 불러야 이게 표현의 자유가 완성되는 거 아니냐. 박사님 또 그런 그 말씀하시면 비슷한 얘기를 그것도 말하면 또 네. 제가 열받아서 좀 안 되니까 네. 좀 이게 아니 제가 하는 네. 얘기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근데 일단 그렇게만 그러면- 정리하고 그러면- 그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면 안 되는 표현이고요. 그 말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 그런데도 보호받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본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언론 MBC도 언론 기관인데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한번 MBC 뉴스데스크 9시 나왔던 그 기사를 보시면 그냥 팩트는 아니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현재 식으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뭐 논평도 없었고 뭐 시중에 도는 속된 말로 주시나 군대 가자 이런 말도 안 나왔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운운한다는 게 이건 뭐 MBC는 좀 큰 언론기관에 상관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무슨 표현을 했다가 서울시장이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 그러면 변호사까지 붙었다. 네.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도 법률가잖아요. 법률가인데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고소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 텐데 어쨌거나 본인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기분이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도 사실을 밝히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명예훼손은 그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 말은 본인이 시장이니까 자, 봐라. 내 아들 맞지 않느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또 이번 재판은 선거법 네. 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작은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리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숫자도 많지만은 어쨌거나 한 서울시를 운영해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아들의 문제를 너무 사적 영역으로 쓰시는 것 같다. 그리고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쓴소리가 뭐냐면요. 허위 사실이면요. 허위 사실 유포임을 네. 물론 법적 관계에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법적 논리 말고 본인이 당당하게 아들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하는데 봐라 내 아들 이랬는데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정말 상당히 이건 인격 모독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MBC를 상대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모든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좀 조용하잖아요. 전 이것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좀 강성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3대가 군대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도 안 갔고 본인도 안 갔고 아들도 안 갔고. 황병 군대 갔어요? 네, 저는 필수 공군 정원장입니다. 역시 멋지더라. 네. 역시. 군대를 합법적으로 빠졌던 불법적으로 빠졌던 3대가 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 나라에 약간은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야 잠깐만 됩니다. 여기서 예. 1분 잠깐 셉시다.
병역 의무와 국방 의무 다른 거 알죠? 예. 우리 사람들이 그게 되게 헷갈려해요. 그렇죠. 네. 그거 설명 1분만. 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의무고요. 세금을 낸다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낸 세금이 국방에 들어가는 것이 국방의 예, 의무예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그다음에 소녀들도 전시가 되면 징발법에 의해서 재산을 징발당할 수도 있고 전시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때는요. 저희가 군대 기본 훈련을 배웠어요. 교련이라고 해서요. 머리 싸매기, 네. 팔 싸매기 다 배웠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 저희 때도 교론이 있었는데 없었고 또 고등학교 때. 예, 네.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역으로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고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남자만 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자까지도 지게 할 것이냐, 이것은 뭐 국회에서 입법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3대가 군대를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자예요. 여자고 제가 지금 군대를 가라고 하면 저도 깜짝 놀라겠지만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군대 간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들이 하지 않는 것을 대신 해주는데 그 단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경력 단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은 가끔 우리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너는 군대를 가라. 근데 아기를 낳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요. 군대는 징집이에요. 선택할 여지가 없죠. 이거는 물론 가끔 이렇게 나는 종교 때문에 못 가요 하고 뭐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딱 집어야 되고요. 같은 거 절대 아니고요. 군대 의무, 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다. 고위 공무원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끊어야 되나 봐. 말씀 요거까지만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의 부채 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이라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오히려 더 떳떳하게 나와야지. 저도 생각해요. 왜 그런 분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마치 받을 거 받아 먹었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뭐 국민들 고소하고 고발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게 너무 당당해 보인다는 거죠. 박사님, 네. 혹시 우리나라 국방이나 그런데 군대 안 갔다 온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군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군대 안 같고요. 갔다 온 네. 사람들이 군대 얘기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박주신 씨는 어쨌거나 뭐 변호인들이 자비로 가서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고 신체 검사 하겠다 그랬으니까 신체 검사 받으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여태까지 모든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을 일거에 정말 한 칼에 날려버리십시오. 한 칼에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음모를 만든 사람들은 그건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마지막에 조금 얘기했었던 이 군 가산점 문제, 요거는 별도로 그거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